안녕하세요. 슈퍼매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종목 사라민 HR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락했다가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주가 수익률은 크게 상승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봉 차트를 좀 하나씩 보시면 길이가 생각보다 길죠.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죠. 무슨 말이냐, 주가 자체가 좀 얇고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거래량이 나중에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 이 차트가 상당히 단단해지면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라민 HR이고요. 여기서 사라민 HR이고 시가총액은 3,750억 정도 되는 회사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히스토리컬 실적을 좀 보면 2016년부터 매출액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네요. 2020년도 작년에는 조금 빠졌네요. 코로나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요. 자, 순이익단에서 보면 2017년도에 104억 하던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104억 하던 게 갑자기 33억으로 전년 대비 67% 급감을 합니다.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잡코리아랑 소송을 하면서 얘들이 졌어요. 그래서 합의금으로 120억 가량 합의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확 지급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167억으로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순이익도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이제 컨센서스인데 제가 생각하는 숫자는 올해는 이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제가 추정했던 숫자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업이익률 보시면 과거에 18%, 19% 하다가 21%, 29%, 25%까지 올라왔어요. 2019년도에 가장 좋았을 때가 29%대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26%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2019년만큼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보시면 PER이고요. 과거에 19배 봤다가 72배, 이 부분은 소송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급감했다라고 했죠. 보지 마시고요. 12배, 14배, 14배, 15배 정도 받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게 코스닥 지수 수익률이고 이게 사라민 HR입니다. 코스닥 대비 상당히 수익률이 저조했었네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줬고 그래도 많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지 말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역입니다. 과거에 2005년도 설립이 됐었고, 한신평 네트워크스에서 다우기술로 체제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상호도 GNG 피플에서 사라민 HR로 한번 바꿨었고, 주요 주주를 보면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키움증권, 임원이, 요게 다 다우그룹이죠. 그래서 47% 갖고 있고, 스위칭 디포지터리가 6.75% 갖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월경에 처음 지분 신고를 했고 좀 롱텀하게 가져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희석 물량은 없고, 종속기업의 사라민 HS가 있는데 이게 근로자 파견업, 이따가 보시면 인재 파견 사업을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제가 추정하는 실적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당장 1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지금 27.8%, 작년 4분기에 26.5%였는데 작년 4분기보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는 32%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계절성이 없어졌지만 채용이 보통 9월에 많이 하죠. 그래서 3월, 4월 정도까지가 이제 있는 2월이 이제 2월 달이죠. 1월 끝과 2월 겹치는데 2월이 좀 성수기고, 그리고 3월, 4월 요 겹치는 부분도 조금 성수기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연간으로는 2019년도 영업이익률이 29.2%였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빠지면서 25%였는데 올해는 2019년 수준의 29.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자세히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먼저 사람인 HR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취업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거죠. 채용 공고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인 이 프로그램 기업들이 이제 여기 채용 공고를 이제 내는 거예요. 채용 공고를 등록하고 이제 사람들 지원자를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를 보고 이제 입사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고를 올리고 무료로 공고를 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공고를 올리면 처음에 올렸던 기업들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겠죠. 자기들의 게시글들이.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제일 상단에 이렇게 크게 삼성 이런 식으로 크게 좀 이 공고를 하려면 과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료로 과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용 공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과금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 채용 인원의 규모, 100명을 뽑던지 1명을 뽑던지 채용 공고 수가 중요하지 사람을 몇 명을 뽑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 자체가 많을수록 매출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원하는 위치에 공고를 게재하거나 플래티넘 스페셜 이런 식의 이제 그 공고를 좀 잘 보이게끔 하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공고를 계속 보여주게끔 하는 게 이제 유료 과금인데, 이 부분이 이 취업 플랫폼의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광고의 위치 그리고 크기 등에 따라서 요금이 차별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연장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면서 좀 채용을 더 많이 하는 거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핵심적으로 채용 공고수가 많이 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이 PC와 마찬가지로 모바일로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쉬운 게 여기 이제 PC 화면인데요. PC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업들이 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플래티넘이라고 이 부분이 가장 비싼 ASP가 가장 높은 이제 위치인데, 여기다가 대문짝만하게 처음에 딱 첫 페이지 바로 여기다가 쿠팡 경력 뽑는다, 현대 리바트 신입사원 경력사원 채용한다, 요런 거를 하려면 이제 과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걸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입사 지원을 하는 지원자들이 60%가 다 모바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 지금 상당히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작년 19년까지 모바일 광고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HR 컨설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걸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채용 홍보를 하고 서류 전형 같은 걸 진행을 하고 필기 전형도 진행하고 인적성 검사, 면접, 토탈 채용 컨설팅을 하는 이 비즈니스가 바로 HR 컨설팅이고요. 이게 2016년 15년 16년도에 이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부정 채용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이 이제 이런 외부 업체들을 사용을 하게 됐고, 외부 업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지원자들의 관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선진화된 채용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이 수익 모델은 채용 인원에 따라서, 그리고 단계가 그냥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인적성 검사 이게 3단계인지 아니면 면접도 2번, 3번 볼 거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있으면 5단계인지 이렇게 이게 스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올라간다. 이 부분이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민간기업도 하고는 있으나 민간기업은 대부분 자체 인사팀이 있죠. 그래서 인사팀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니즈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공공기업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1, 2, 3월 달 누주 수주 금액이 지금 작년도 연간 수주 금액의 50%를 넘어섰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작년에 민간에서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좀 늘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늘려서 이 사람인을 통해서 한번 채용을 해보니까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할 거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인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주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미 1분기에 작년도 50%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수주가.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큰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인재 파견, 사람인 HES라는 자회사가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98년도 7월부터 시행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아웃소싱 개념이 제대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사람인 HS가 이 고객사랑 계약을 합니다. 파견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인 HS가 직접 파견 근로자들을 근로 계약을 합니다.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삼성이라고 쳐요. 그러면 삼성에서 PC 또는 IT 담당하는 인력을 뽑지 않고 사람인 HS에 의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쪽 담당 이런 사람들 좀 뽑아줘. 그러면 사람인 HS가 뽑아서 이쪽으로 파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어떤 편리함이 있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갑자기 확 줄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람인 HS에서 파견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3개월 정도만 일을 하고, 파견을 이제 또 파견 끝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력에 대한 상당히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파견 인원수 보시면 작년 20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5%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60%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성장폭이 아주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 5월달에 베트남의 이제 IT 인재 전문 채용 플랫폼인 이제 엠랜서라는 걸 하나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해외 시장도 좀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는 잡코리아, 잡플랜이 인크루트가 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이 경쟁사인 잡코리아의 대주주인 H&Q가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PEF의 100% 지분을 약 9천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잡코리아가 지금 사람인 HR가 거의 둘 다 이제 거의 1위 정도 1위 기업이거든요. 양대 산맥이죠. 1위 기업. 근데 그들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잡코리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9천억 정도의 매각이 되고 있는데, 이 9천억에는 저희가 아는 알바몬 있죠. 알바몬이 있어요. 2019년도 이게 지금 공개된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렇게 다 오픈되지 않는데, 2019년 데이터를 좀 보면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됐어요. 근데 이 1,000억의 50%가 이 알바몬이에요. 그래서 알바몬을 제외한 실제 취업 플랫폼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 9천억의 반, 4,500억이겠죠? 취업 플랫폼에 4,500억 가치고, 그 4,500억의 매출액은 이 4,500억 가치고, 이제 이 에비타가 지금 이 순수 취업 플랫폼의 에비타가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EV 에비타 밸류에이션을 구하면 한 19배 정도 나오죠. 근데 사람인의 HR은 어떠냐? 사람인의 HR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 되고, 19년 매출액이 900억, 그리고 순수 취업 플랫폼의 매출액이 500억. 그래서 이 시가총액에서 취업 플랫폼의 가치는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에비타를 구하면 290억. 그래서 10배 정도, 11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배 대비 11배? 근데 둘 다 MS가 지금 한 4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밸류에이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 과도하다라는 거고,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사람이 HAI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소송 비용 때문에 갑자기 순이익 급감하면서 밸류에이션 72배 올라갔던 거, 이런 건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수준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지금 21배, 22배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밸류에이션을 딱 보면, 2021년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12배예요, 12배.
평균 밸류에이션이 22배인데 지금 12배 받고 있고, 자코리아가 지금 매각되는 가치가 19배인데 사라민 HR이 11배라는 거죠. 지나치게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자코리아를 인수하는 이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홍콩계 사모펀드거든요. 근데 이게 반중 정서가 일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탈퇴를 하자라는 좀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 이게 최근자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중정서 불똥튄 자코리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보면 자코리아 탈퇴 전에 이력서 게시물 전부 삭제하고 탈퇴하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들 자코리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홍콩계 사모펀드로 매각되면서 일부 이용자가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각종 개인정보, 그러니까 입사 지원을 하고는 이력서에는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그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코리아를 탈퇴한다. 그러면 양대산맥인 자코리아를 탈퇴하면 상대적으로 사라민 HR로 사람들이 좀 몰리겠죠.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ITDA든 PER이든 밸류에이션은 지금 지나친 저평가다라는 건데, 1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면 저는 1분기 실적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냥 1년에 4분기니까 단순히 그냥 곱하기 4 해버리면 올해 실적이 대략 나옵니다. 그러면 2021년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코리아가 중국 자본에 매각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MS가 기존에 뭐 비슷하게 뭐 40% 정도 수준을 각각 했다가 자코리아에서부터 사라민 HR로 이 인력이 많이 이동하면 사라민 HR이 나중에 50% MS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1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1위가 2위보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건 솔직히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1분기 실적 전후로, 근데 이미 3분기가 3월달에 지나면서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는 빠르게 밸류에이션의 갭을 줄이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민 HR은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두시고 한번 꼭 한번 팔로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